오늘 영상에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대한항공에 대한 분석을 또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대한항공 주주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대한항공은 잘만 매매하면 2026년도 3분기, 4분기에 효자 종목이 될 겁니다. 일단 이유가 있어요.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와의 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외인들이 어마어마한 매집을 펼치고 있거든요. 대한항공을 1월 1일부터 7월 달까지 외인들은 6,400억을 순매수했어요. 외인들이 6,400억을 순매수했다? 이런 와중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동안 많이 올랐죠. 그러는 와중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요 외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어요.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조금은 슬픈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걸 깨우치면 여러분의 계좌가 달라질 겁니다. 늘 누군가는 코로나 때를 떠올려 볼게요. 나만 제약주가 없네. 야 이거 제약주 사 마라 지금이라도. 이런 판단들이죠. 그 다음엔 나만 2차전지가 없네. 이거 사 마라. 그 다음엔요. 나만 반도체가 없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조졌네 이거. 에헤이 조졌네 이거. 이러면서 매번 반복이 돼요.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매번 기회는 반복되고 돌아오지만 매번 이거를 뒤늦게 봐요. 지금 반도체 매도 나오잖아요. 이건 팩트예요. 삼성전자 무너질까요? 아니요. 저도 모릅니다. 이건 상황을 봐야 돼요. 근데 지켜질 자리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들어갈만 하죠 일단은.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대한항공 열심히 매수하는 게 누구예요? 외인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환율의 상태 어떤가요? 돌아버리겠다. 환율 1549원입니다. 외인들은 환차선을 우려하면은 환차손이라는 걸 우려하면요. 환율이 올라갈 때 떨어질 주식을 담는 건 엄청난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1,400원일 때 환전을 해서 한 주를 샀어요. 1,400원에 한 주를 샀습니다. 1달러로. 1달러로 1,400원으로 한 주를 샀고 1달러로 1,400원 환전해서 한 주 샀고 그 한 주가 이를테면 1,500원이 되었다라고 볼게요. 1,500원이 되었어요. 100원을 벌었죠. 근데 환율이 올랐대요. 1,500원으로. 내가 산 주식이 100원이 올라서 환전소에 가서 1달러로 바꾸려고 했는데 환율이 올랐대요. 100원 벌었는데 분명히 번 게 아니야. 환율이 올라가면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지금 대한항공은 다 망한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것에 대한 환차익을 노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애초에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주식에 대한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이미 지난 1월부터 계속 담고 있었으니까. 자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제 추세 분석을 들어가야 됩니다. 추세 분석. 외인들이 열심히 담고 있다. 여기까진 이해되셨죠? 자 이해되셨다면 좋아요만 누를게요. 외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주식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하는지만 깔끔해지면 맛있게 발라먹고 날 수가 있겠죠. 자 이해되셨으면 좋아요, 맛있게 발라먹을 준비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면 막 쌍남이 막 혼자 발라먹고 나옵니다. 자 설명할게요. 저점의 상승 추세가 싹 다 지우고 처음부터 합시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대한항공 계속 모아가라 그랬죠. 3월달부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니까. 3월달부터 계속 모아가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몽땅 담았다, 돈벼락 타점이다, 뭔가 터지지 않을까 이러고 합병 이슈 나오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맞죠? 지금 우리 수익 나고 있는데 제가 뭐 자랑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흐름이 너무 좋아요. 수익 나고도 안 파는 이유가 있어요. 저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점도 올라갑니다. 원래 자리하고 있었던 고점이 하나 있었어요. 늘 맞고 떨어지죠. 맞고 떨어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고점을 돌파를 시켜요. 2026년도부터 일단 고점이었던 가격이 이제 고점이 아니라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보더라도요. 저항이었던 가격이 돌파가 나오기를 여러 차례 반복한다. 그 말은 뭐예요? 이 가격을 뚫어내려고 하는 힘이 가해지고 있다는 거고, 그건 우리가 외인이 지금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순매수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외인과 기관의 힘이 반영되고 있다는 걸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를 돌파시켰잖아요. 돌파시키고 1차적으로는 여기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봐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단기 추세를 보면은 자 일단 크나큰 추세는 보이죠? 이겁니다. 크나큰 추세는 여기인데
이 크나큰 상승 추세 안에서 짧은 추세도 함께 계산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밀리는데 내가 너무 빨리 담아가지고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입장부터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얘를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니까 이 좋은 추세 속에서 1차적으로는 지난번 고점이 되었던 요 가격을 방어해 주는지 이걸 먼저 체크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로 볼 거는 추세입니다. 지금 대한항공은 이 추세 안에 있거든요. 이 추세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입니다. 이 추세 안에 있어요. 이 추세. 그럼 이 추세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내일자 음봉이 나면 뭘 해야 돼요?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니면 대비하는 겁니다. 무작정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중요한 가격을 방어하는지를 보고, 방어가 되면은 좀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바닥 체크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상승을 만들어낼 거예요. 새로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이 추세가 있기 때문에, 큰 상승 추세 안에서 작은 상승 추세가 또 이렇게 있고, 이 큰 추세는 결국 누가 만들었어요? 외인이 만들었잖아요.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잖아요. 이 안에서 이런 큰 추세가 외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고점 돌파도 외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외인과 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면서 그 추세 안에서 이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지를 봐야 돼요.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장부터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음봉이 뜨질 않고 여기가 안착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매수했다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거 먹고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가 또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크나큰 상승 추세가 지금 어떤 세력들이 매집한 물량을 전량 매도하고 그런 과정이 아니라 매집을 하면서 흔들면서 매집을 하는 자리잖아요. 그럼 얘가 다 흔들고 매집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해되셨으면 대한항공 돈벼락이라고 한번 외쳐볼게요. 이해 안 되셨으면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집을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외인들이. 그럼 본인들이 매집한 가격에서 매도하고 나올 리는 없겠죠? 더 높은 가격에서 팔고 싶겠죠? 근데 대한항공은 어떤 이슈가 남아있나요? 아시아나 합병을 확정지었고, 합병을 한 다음에 지금 2026년도부터는 매출이 과연 어떻게 찍힐까, 얼마나 시너지가 날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거든요. 그 기대감이 확인되면 주가는 끝나겠죠. 근데 그 기대감을 확인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는 합병에 의한 시너지가 얼마나 나올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인들은 지금 이 매집한 1월부터 7월달까지 매집한 이 물량을 여전히 들고 있다. 기관도 들고 있다. 언젠간 엑시스로 나오겠죠. 그 엑시스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눌리면 담을 준비를 해야 되고, 무작정 담으면 안 되니까 일단 큰 추세 안에서 이 작은 추세를 설명드린 거예요. 이 추세가 유지되면 매수 타점이다. 자, 매수 타점 잡아 드릴 겁니다. 만약 이 추세가 무너지면 어떻게 됐어요? 무작정 담으면 안 되죠. 여기가 깨지면은 무얼 확인하러 간다? 중요한 고점이었던, 저항대였던 이 가격 확인하러 간다. 여기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방어가 되면 여기서 담는 거고, 방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가가 이 하단 추세선까지 쭉 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누군가에게는 대박주가 되고 누군가에겐 개잡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가격이나 쓸어 담으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담을지 상황에 대해서 조건을 말씀드린 거예요.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대한항공은 어디서 담을지에 대한 것들이 실시간으로 분석이 좀 필요하고요. 또 주요 가격들 제가 지켜줘야 되는 상황들에서 일단 설명을 드렸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모건스탠리가 24만 주 담았거든요. 모건스탠리가 외국계 증권사들의 흐름도 잘 봐야 돼요. 골드만삭스가 지금 640만 주 들고 있고요. JP모건이 550만 주, 메릴린치가 420만 주, 모건스탠리가 280만 주를 들고 있어요. 외국계 증권사의 애들이 대한항공을 다 들고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외인들의 수급과 외국계 증권사 수급을 보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시나리오를 잘 떠올려 보세요. 자, 돈이 되는 정보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남겨겠죠? 자, 돈벼락 외쳐보면서 댓글로 대한항공의 좋은 상승 추세,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올라가고 있는 추세 안에 있으니까 우린 이걸 어떻게 매매할지만 잘 계산하면 되는데, 외인들의 수급과 외국계 증권사들의 수급이 주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좋은 주식인데, 이 소추세를 먼저, 큰 추세 안에도 이런 소추세가 있어요. 상승 추세가 고점이 높아지는, 그죠? 얘네가 이 추세를 계속 끌고 가지, 이걸 봐야 돼요. 그럼 내일장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추세가 유지되는지죠.
안착을 여전히 하면서 흔히 말하는 21선 방어를 해준다는 게 이런 자리에서 중요한 거예요. 21선 방어하면서 여기서 안착을 하면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크게? 그럼 이거 먹고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여기를 내일 깨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면서 내려가면은 일단 기존의 이 추세는 깨진 거예요. 그럼 얘가 그렇다고 상승 추세가 큰 상승 추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죠. 큰 사이클은 여전히 유지되는 가운데 일시적인 조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정을 활용을 잘해야 돼. 무작정 담는 게 아니라 깨면은 조정이 나오다가 주요 가격 저항이었던 이 가격을 지켜주는지 체크하는 것이고, 지켜주면 거기가 또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켜주지 않으면 이 구간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소추세 지켜주는지, 주요 가격을 지켜주는지, 상승 추세 하단부 지켜주는지 1번, 2번, 3번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수라는 걸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와중에 외인들은 담는지 기관들은 파는지, 그러는 와중에 주요 증권사들은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 수급까지 체크하면서 대한항공을 공략을 한다면 여러분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영상 구독하시고 문자 신청해 놓으셔라. 구독은 꼭 하셔야 되고요. 구독만 하시면 챙겨드리는 혜택이니까 제가 문자로 매수와 매도 신호를 다 드릴 거예요. 구독만 하시면 챙겨드리는 혜택입니다. 가급적이면 7371 7454 여기로 상담이라고 먼저 저장을 하신 다음에 제 번호를 저장하시고요. 번호 저장이 끝나셨다면 그때 대한항공이라고 종목명을 남기면 됩니다. 아시겠죠? 번호를 먼저 저장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매수와 매도 신호를 드리는 건 영상을 구독만 하셔도 챙겨드리는 혜택이에요. 근데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VIP를 가입해야 챙겨준다, 혹은 내가 상담이랑 뭐 연관된 직원인데 매수와 매도 이렇게 해라, 팔아라, 매수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제 연락처를 저장해 놓으셔라. 제 연락처를 저장해 놓으면 헷갈리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저도 막 전화 많이 와요. 막 영업 전화 오고 막 이것저것 전화 옵니다. 심지어 나한테도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막 상담이라는 사람도 있어. 그럼 내가 상담인데? 이러면서 그래서 번호를 저장해 놓으시는 방법을 꼭 말씀드리고요. 저장하시고 문자에 남겨놓으면은 장주의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간 대응, VIP급 정보 제공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문자를 신청해 놓으면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괜찮겠죠? 자, 그래서 구독만 하시라 말씀드린 겁니다. 7371 7454기로 대한항공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면 되고요. 아시겠죠? 내일장부터 대한항공의 주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된 기준과 타이밍 필요하겠죠.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만 해놓으세요. 본업이 바빠서 놓치는 기준과 타이밍은 제가 잡아드립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려도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